안녕하세요, 명도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남콩재배 2차 촬영을 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촬영한 이후로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죠. 그동안에 제가 전혀 못 와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강남콩의 일단 이 밭에 잡초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잡초를 제거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강남콩에 드디어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처음 심은 게 4월 1일 날 심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열흘쯤 있다가 한번 와봤는데 싹이 안 나와서 제가 갔다가 시간이 잘 안 맞아서 못 오고 있다가 4월 26일인가 그때 촬영차에서 왔는데 보니까 싹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 김에 이제 촬영도 하고 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었고요. 그때 제가 이제 거름에 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뭐 간단한 설명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강남콩 2차 촬영이니까요. 여기서 오늘 저 꽃 피는 모습하고, 또 잡초 제거하는 모습 이런 것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강남콩 거름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한 이제 보강 설명을 좀 간단하게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일단 뭐 앞에 섰으니까 일단은 거름에 대한 보강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강남콩에는 강남콩도 이제 콩이잖아요. 콩은 이제 항상 얘기했듯이 이 거름을 주지 말라고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거름을 전혀 주는 건 아니고 질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그것도 그 콩 품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이제 서리태고 같은 경우에는 그 생육이 워낙 왕성하기 때문에 상당한 질소질 비료를 주는데 상당한 제한이 좀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생식 생장 기간에는 특히 주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 콩에는 원래 이제 단백질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이 필요한데, 이 강남콩에서는 특히 인산질 비료가 많이 필요해요. 보통 인산과 이제 가리가 필요한데, 가리질 비료는 이제 가리질은 그 콩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열매를 좀 비대하게 해준다 그러죠. 그래서 열매를 좀 크게 해준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전분을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열매를 크게 해주는데, 인산질 비료의 특징은 뭐냐면, 인산질 비료는 꽃이 잘 피고 잘 열매가 달리도록 하고 또 열매가 튼실하게 연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인산질 비료입니다. 그래서 가래질 비료의 효과, 가래질 비료가 제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열매가 커지기 위해서는 인산질 비료가 있어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게 돼요. 그런데 강남콩은 인산질 비료가 특히 이제 다른 콩에 비해서 인산질 비료가 특히 더 필요로 하니까 인산질 비료를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인산질 비료는 이제 보통 이제 염화가리, 황산가리, 뭐 인산가리 뭐 이렇게 종류가 있죠. 염화가리는 이제 염소하고 이제 돼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염류 축적에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염류 축적에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간척지라든가 이런데 바닷가 이런 데서는 좀 제한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황산가리나 인산가리인데, 인산가리 같은 경우에는 인산하고 가리를 동시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인산가리에 보면 그 가리보다도 인산 성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콩을 주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준 것은 이 용성인비인데, 용성인비는 이제 거기에 이제 고토라고 하죠. 고토. 이제 마그네슘을 이제 고토라고 보통 합니다. 이제 다시 제가 확인해서 제가 다시 잘못 알고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역시 마그네슘이 맞습니다. 그 마그네슘이 보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몰리브덴도 거기에 추가가 되어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미네랄 성분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땅 힘을 복구하는데 그 용성인비가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는 간척지가 아니고 일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염화가리하고 용성인비를 제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이 땅 속에 있다 보면 이제 작물이 흡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이제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신이 산만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뼈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두 개가 흡수되려면
마그네슘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제대로 흡수가 되려면. 이제 그걸 기량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반드시 뼈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당뇨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그리고 몰리브덴 같은 경우에도 이 용성인비에는 몰리브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땅에다 그걸 뿌려주게 비료를 두게 되면 몰리브덴을 처리해 준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겠죠.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용성인비를 해주시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돼요. 거기 뭐 석회도 들어있고 그래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따로 뭐 생석회를 뭐 추가한다든지 뭐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인산지 비료의 특징이 뭐냐면 인산지 비료는 이동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뿌리 옆에 있어줘야 돼요. 뿌리에 가까이 있어야만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산지 비료는 대개 밑거름으로 줍니다. 웃거름으로는 잘 안 줘요. 밑거름으로 주면 별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밑거름으로 줍니다. 밑거름이라는 건 뭐냐면 땅을 팔 때, 처음에 팔 때, 심기 전에 땅을 팔 때 뿌려주고 땅을 파는 겁니다. 그래야 땅 속으로 들어가면서 뿌리 옆에 있어서 에너지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다만 이제 인산지 비료도 이제 수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에 녹는 인산지 비료 같은 경우에는 꽃이 필 때쯤, 해서 꽃이 피고 이제 꽃두리가 달릴 때쯤 해서 그거를 해주면 됩니다. 저 연면 시비 물에다 살짝 녹여서 인산지 비료 수용성 인산을 연면 시비를 해주셔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 주고요.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살짝 꽃피는 모습하고, 제가 일부 잡초를 제거를 하다가 이걸 찍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꽃피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잡초 제거하는 모습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꽃피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이 예. 오늘 날짜가 며칠인가? 아이고, 갑자기 날짜가 생각이 안 나네. 네, 오늘이 5월 21일이네요. 네, 5월 21일입니다. 한번 이제 5월 21일인데 이제 강낭콩 이미 꽃이 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꽃 피는 모습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강낭콩의 이제 피는 모습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당겨보면 보이시죠? 응? 요게 이제 현재 꽃무늬가 진 거고요. 강낭콩이요.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강낭꽃입니다. 꽃눈이 형성됐고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옆으로 좀 돌려 보시면 옆으로도 또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면 보이시죠? 예, 여기도 보이시면 여기도 이렇게 펴 있고요. 뭐 지금 뭐 여기저기 꽃이 많이 피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것도 다 꽃몽울입니다. 여기도 꽃몽울인데 초점이 잘 안 잡혔네. 예,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강낭콩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조만간에 이제 꽃트리가 달리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기는 제가 이제 이걸 다 제거를 한 거고, 제거를 한 거니까 상관없지만 옆에 보시면 이 잡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잡초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은 이제 제가 이제 이 잡초가 이쪽은 이제 잡초를 제거를 한 거고, 이쪽은 잡초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저기 보이는 게 명아주인데요. 명아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보시면 요게 명아주거든요. 이것이 명아주인데, 보시면 당겨 보시면 제가 이제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명아주군. 이것이 명아주 싹입니다. 명아주 싹인데, 이 명아주는 키가 한 거의 2m 이상, 2.5m까지도 막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밭에 이 명아주가 있으면 작물이 클 수가 없어요.
명아주는 저 어릴 때는 식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나물로 해 먹으면 맛있고요. 이것이 키가 크게 돼서 가을이 되면 목줄어가 되면 지팡이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팡이로 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명아주가 지팡이를 하면 가볍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하늘에 밭에 여러분들이 이런 명아주가 있으면 좀 한쪽 옆에다가 크게 키우셔서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그냥 저거를 지팡이를 만들어서 선물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 콩이나 이런 거 잡초 같은 거는 뭐 콩에 방해가 안 되면 놔두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다 그 잡초를 제거하는 거를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새로운 농법상으로 잡초하고 같이 있어줘야 좋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병충해, 뭐냐면 이 콩이 하나만 쭉 있으면 병이나 이런 것도 자주 할 수 있는데, 콩의 생육을 정해지 않는 잡초 같은 경우에는 있어지면 오히려 병충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한 가지만 심으로써 연작할 때 하는 그런 피해를 조금은 줄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제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 삼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은 이렇게 제거를 하게 돼 있는데, 콩이 이제 어느 정도 강낭이 콩이 크면 그 스스로 상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가 되면은 잡초는, 작은 잡초 같은 건 내비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콩이 어린 상황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 싹이 나오는 거 촬영하고 나서 그때는 어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잡초가 나와서 뭐 잡초가 워낙 빨리 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 명아주가 크거나 이랬던 데는 이 강낭콩이 키가 작습니다. 왜냐면 생육이 저기 밀려서. 하지만 먼저 싹이 일찍 난 것들은 강낭콩하고 이 명아주라든가 이런 잡초들하고 싸워서 버티고 있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전에 싹이 일찍 나왔던 것들은 명아주 속에서도 보면 이렇게 명아주 속에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버티고 있잖아요.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만 이제 늦게 나와가지고 싹이 일어났던 것들은 밀려가지고 거의 뭐 크기도 작고 좀 그렇습니다. 그 보시면 이렇게 미리 싹 나온 것들은 크지만 미리 싹이 나온 것들은 작은 것들은 안 나온 것들은 좀 작죠. 이렇게 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작은 게 이제 눈에 띄게 되죠. 미리 싹 나온 것들은. 그래서 콩이란 것은 처음에 어릴 때 그때 잡초 제거에 상당히 신경 써주시고요. 콩이 일단 완전히 크게 되면 그 다음엔 잡초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워낙 키가 크니까 명아주라든가 뭐 이런 거 쑥이라든가 이런 것만 아니면 뭐 웬만하면 그냥 완전히 제거 안 하시는 것도 작물 재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잡초를 활용한 농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 잡초를 했을 때 어떤 걸 했는지 한번, 아마 제가 알기로 유튜브에도 아마 그런 영상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번 참고 삼아 뭐 그런 것도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영상은 제가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시 또 이제 잡초를 또 제거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안 오면 또 다음에 또 이제 언제 오게 될지 또 상황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잡초 이거 하고 나면 아마 이제 잡초가 이제 많이 크기 때문에 잡초에 대해서는 이제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번만 제거해 놓으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미 꽃이 폈으니까 이제는 강낭콩을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기 때문에 굳이 뭐 잡초 뭐 신경 소소하게만 제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만 이번에만 확실하게 잡초 제거하고 이제 다음부터 잡초 작업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제가 잡초를 제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계속 찍으면서 그거는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찍는 모습을, 제가 그 잡초를 이제 제거하는 모습을 뭐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떤 거 원치인지.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잡초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잡초를 제거하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런 거 다 명아지입니다. 명아지. 밭고랑이라든가 이거는 키가 굉장히 많이 크거든요, 이게. 잡초가 있으면 이게 콩이 이렇게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보시다시피. 어이, 엄청나게 컸네요. 여기는 명아지가 커가지고 콩이 다 쓰러져 없어져 버렸네. 명아지가 너무 커서 콩이. 이상으로 이제 간단하게 잡초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